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 핫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5가지로요. 중동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도 폭등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동시 충격이 오고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돼서 큰 틀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동결 기조로 바뀌었죠, 지금. 여차하면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지금 코스피가 7천을 막 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살리고요. 유가가 깎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 시장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쉽게 되면 여타 대다수의 주식들은 가격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수출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가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고요. 금리와 물가, 환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는 정책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 이유가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되고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이 더 나빠지겠죠. 물가는 당연히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요, 한마디로 변동성의 확대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비투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하루에도 뭐 서너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고, 뭐 최근에 어쩌면 10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죠. 경제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뭐 로봇 이런 첨단 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AI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이 내기 어려운 구조죠, 그 산업 자체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표 중에서 보면은요, 혼조세입니다. 경기 심리 지수는 100보다 이하인 91.7로 낮은 상태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년 가까이 중에 가장 높은 2.6%를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난달에 기록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대폭 내렸습니다. 7.8포인트 내려가지고 99.2, 이 100보다 하회했고요.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역시 100보다 아래긴 하지만 94.9지만 그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는 제가 관찰한 6대 지표 전부 다 내렸습니다. 이번도 반을 다 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코스피 상승률이요. 4월달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아마 사상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3.3% 올랐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각각 7.14, 15.29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해종합도 5.66%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도 3.99% 올라서 전 세계의 주가가 상당히 호황이다 볼 수 있는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잊고 있던 러우 전쟁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미국 전쟁도 당초에는 4주면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어떤 2달, 뭐 앞으로 3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분쟁이나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는데 유독 주식만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주가라는 성질 자체가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보다 파괴적인 성장, 즉 전쟁하고 나면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에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역설적이게도 조성이 된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지수가 호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리 보면은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413%입니다. 지난달 월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0.036%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금리는 3.24%로 소폭 올랐고요. 코픽스,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죠.
잔액 기준은 2.85%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2.81%에서 거의 보합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지난달 평균이 1,485원 91전으로 해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6원 48전이 내렸습니다. 통화량은요, M2죠. 총통화가 4.9%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연속으로 소폭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 거래대금은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중폭 강세인데요. 2개월 전에는 270조 원에서 지난달은 295조 원으로 중폭 올랐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가 105달러를 지난달에 평균 기록을 해서 그전달보다는 5.88달러가 내렸습니다. 국제금시세도요, 역사적인 고점이긴 하지만 좀 내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온스당 8.3돈이 1온스입니다. 4,744달러를 지난달 평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122달러 정도가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산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요, 3개월 연속으로 보게 되면 증가율이 0.34%, 0.28%, 0.16% 소폭 내리고 있죠. 아무래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0.37%, 0.30%, 0.38%에서 지난 3개월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전세 가격은 매물 가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특히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